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7장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8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자는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만드는데 비용이 들겠죠. 근데 그 비용을 더 넘어서는 가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면 물건을 생산할 만한 의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비용이 100만 원 들었는데 아니 시장에선 80만 원밖에 안 준대. 그러면 내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생산을 당연히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비용과 판매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이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페인트 칠을 할 사람이 빈센트, 클라우드, 파블로, 앤디 4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페인트 칠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 할까? 별 이렇게 모양이 있다라고 할게요.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페인트 칠을 할 때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해준다고 합시다. 이렇게 쭉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해.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한번 체크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줄 보시면 각 페인트공은 자신이 받을 가격이 작업 비용을 초과하는 한 페인트 작업을 할 용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페인트 칠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비용이라는 개념 그것 좀 살짝 체크해 볼게요. 비용이란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코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코스트라는 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페인트 공들의 기회비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우리 경제학에서 언제나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페인트 칠할 때 들어가는 뭐라고 할까? 물감이라고 할까요? 페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페인트라든가 붓이라든가 이것도 구입하는 데 따른 비용 맞습니까?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거기 끝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런 실제로 지불한 현금 비용은 물론 그들의 시간을 부여한 가치. 이 사람이 여기서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하거나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걸 이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할게요. 암묵적 비용도 사실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데 밑에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4명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최소한 저는 얼마는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판매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의 돈을 주면 나는 페인트 일을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자, 빈센트, 클라우드, 파블로, 앤디 나와 있는데 그냥 ABCD라고 합시다. ABCD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코스트가 뭐냐면 최소한 받고자 하는 비용이 여기서 최소한 나는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받고자 하는 금액이 바로 내가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나 이만큼은 최소한 받아야지 나 일을 하겠어. 이 뜻입니다. 자, 거기 보면 빈센트는 900달러고요. 그리고 B는요. 클라우드는 800달러고요. 그리고요. 뭐 600달러고요. 사람 ABCD로 할게요. 500달러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맡기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일을 할 때 돈이 여기서 700달러를 준다라고 할게요. 가격이 700달러에 가격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가게 되냐면 A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왜냐면 자기는 최소한 900달러는 줘야지 일을 할 생각이 있는데 뭐야 700 준다고? 나 일 안 해. 이런 거죠. B도 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여기에 가격이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됐어 나 안 할래 이렇게 되고요. B도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C는 할만해. 왜냐면 자기가 일을 하게 되면 비용이 600달러가 들었는데 700달러 받게 되는 거니까 100달러 이득을 얻게 된 거잖아요. 물론 D도 일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최소한 500달러는 받아야 되는데 700달러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700달러가 되면은 C라는 사람은 얼마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700달러를 받았는데 700달러를 받았는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표현을 쭉 하게 되면은 여기요. 쭉 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다? 7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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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는 일을 하지 않고요. C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원래 600달러만 받으면 오케이 되는데 700달러를 주게 되는 거니까 C는 얼마만큼 이득이 됩니까? 하면 C는 플러스 100달러의 이득이 되는 것이고요. D는요. 자기가 500달러만 받아도 일을 할 생각이 있는데 700달러 줬네요. 그래서 플러스 200달러의 이득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좀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요.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앤디는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가? 500달러만 받으면 기꺼이 일할 의사가 있는, 뭐 여기선 D인데요. 그 사람이 600달러를 받았다. 여기선 700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100달러의 이득, 여기선 200달러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생산자 잉여다라고 하면 생산자 잉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의 서플러스가 되는데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저는 지금 700으로 했어요. 책에서 뭐 600 뭐 변할 수 있으니까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의 어떤 거래, 교환이라 해도 되고요. 교환에 참여를 한 다음에 참여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 있죠? 얻게 되는 이득을 바로 우리는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요, 공급곡선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산자 잉여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B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곡선을 이용한 생산자 잉여 계산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요곡선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곡선을 이용한 생산자 잉여의 생잉 계산법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밑에 한번 그림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소비자 이론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이제 생산량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가격이 있어요. 공급곡선에서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앤디는요. 500원 받으면 오케이 일할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뭐 이렇게 5명, 4명까지 보면요. 처음에 앤디는 얼마예요? 500원만 줘도 일할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500원만 줘도 일할 생각이 있고요. 밑에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500원까지만 줘도 일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블로는요. 600까지 자기는 비용이 든 거야. 그래서 6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해되시죠? 앞에 나와 있는 이 표 있잖아. 이 표요. 요 표를요. 여기 그래프로 비용 함수에 나타내는 공급곡선에 표현을 한 겁니다. 클라우드 세 번째 사람은 얼마입니까? 거기 보시면 8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800 이렇게 돼 있고요. 800.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요. 빈센트는 900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4명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90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요게 바로 이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주는 돈이 500보다도 낮으면 전부 다 일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여기 높이가? 맞아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공급곡선에 요 높이가 의미가 뭔가라고 하면 높이는 공급하는 사람이 최소한 나는 이만큼 받아야겠어 이거야.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합시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70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 마지막에 위치한 그 사람을요, 두 번째 달러 거기에 가보시면은요, 한 개 찾았죠. 공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량에서든지 공급곡선에 의해서 주어진 가격은 그 한 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개라는 마지널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한 개 공급자란 거기 세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그 가격이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 시장을 제일 먼저 떠나는 공급자, 그러니까 떠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공급자를 얘기해요. 만약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800원이면요, 여기 마지막에 위치한 공급자 세 번째 800원은 받아야 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800원보다 10원이라도 낮으면 나 일 안 해, 시장 떠날 거야, 이렇게 되는 그 마지막 번째에 돼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 900원 받아야겠다는 사람이 이미 떠났고 떠나버린 것이고, 이 떠날까 말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을 한계 공급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오른쪽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71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800달러가 됐다라고 할게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800달러의 가격이 책정됐다고 합시다. 800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쭉 해서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생산 공급자는 어떻게 돼? 최소한 나는 900원 받아야겠는데 800밖에 안 줘? 아, 됐어, 나 안 할래. 나가버리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사람은요, 나갈까 말까 상관없어. 나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거래에 참가를 해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있으면 거래에 참가해서요, 최소한 내가 얼마를 받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면적이 이거야. 800을 받으니까 이만큼 받았다니까? 근데 최소한 얼마의 비용을 받으면 당신은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최소한 이만큼만 받아도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이만큼은 받아야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책에도 컬러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800은 받아야지 일을 할 생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최소한 900은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800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노랑으로 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은 300만큼 이득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은 800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600만큼만 받아도 오케이 할 텐데 800 주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장에 참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녹색깔로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0의 이득을 얻게 되고 여기 200의 이득을 얻게 되고, 이게 바로 뭐다? 생산자들이, 공급자들이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이러한 계산은 다른 공급 곡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거를요, 우리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되게 많게 되면은 지금 계단이 촘촘하게 변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이 만들어졌다라고 합시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됐다라고 할게요. 800원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저기 나와 있는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잘게 잘게 쪼갠 게 이 면적이에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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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이 계단이 아주 촘촘하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맞아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최소한 저는 이만큼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면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를요,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시장에 참가하는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가 최소한입니다.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A 플러스 B,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를 했어요. 생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은, 실제 수취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때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생산자는 나는 B만큼만, 빨간 색깔만큼만 최소한 받아도 돼. 근데 AB만큼을 시장에서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A만큼이 어떻게 돼? A만큼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밑에 그림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랑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가격이 변화했을 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새 거에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번 한번 보시죠.
자, C번 거기 보시면은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되니?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상승 시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페인트 칠을 할 때 500달러는 난 최소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 직관적으로. 근데 700달러 준대. 그럼 아싸 해가지고 200달러만큼 내가 더 받는 거잖아. 근데 준다는 돈을 800달러를 준대.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거니까 당연히 이득이 될 겁니다. 자, 우리 171페이지 밑에서 오른쪽 그림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산량이라고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가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의 가격이 P0였었는데 가격이 P1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 잉여가 앞서서 우리가 노란 색깔로 표현했으니까요. 노란 색깔만큼 이렇게 있었는데요. 원래 이게 생산자 잉여였습니다. 이 면적 같은 거 계산하는 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생산자 잉여가 증가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기존에 생산했던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돼서 얻게 되는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 부분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니 하면은 새롭게 물건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되는, 아니면은 생산자가 더 추가적으로 증가해서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기존에 생산자가 가격 상승으로 얻은 이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야? 이거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았죠. 요거는 새로운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다, 추가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생산자가 얻게 되는 약간 추가라는 말을 쓸게요.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추가 이득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이득은 여기 나와 있는 노란 색깔만큼이었는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생산자가 거래에 참여하게 돼서 얻게 된 이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얻게 되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 부분과 녹색깔 부분 두 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기 7-3절에 보시면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